네, 그럼 일단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전격 사퇴권 있고요. 그 다음에 MS 850만 기기의 IT에 대한 영향준권, 그 다음에 버크셔스웨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2조 원 매각권,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사퇴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영상상에서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얘기한다던가, 본인이 발언하다가 아예 본인이 대사를 까먹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비춰졌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부터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굳건한 이미지를 총격 사건 이후에 갖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강하게 받았었죠. 그래서 일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대선 기간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후보에 대한 체인지를 통해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 에게 대통령직 후보 즉 승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실상 그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월스트리트에서는 비춰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직이 변경되고 나서 대항마로서 어떻게 발언들을 하고 행동들을 보임에 따라서 이 퍼센트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 측에서 이제 850만 기기 IT에 대한 영향준권이 있었는데, 일단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글로벌 IT 중단이 발생을 했었고 850만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유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다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B2B로 제공을 하던 비즈니스들 대상으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좀 크게 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용자들 가운데 대기업들이 좀 많았었고 그 대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항공기 결항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이나 뭐 프리미아 등등의 몇 가지 항공사들 에서도 대란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피해 보상이라던가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훼손 등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사는 아마존, AWS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스웨이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2조 원 규모 매각이 들어갔는데, 일단 미국 대형은행, 원래 이제 버크셔스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의 뭐 최대 팬 수준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장기 보유함으로써 유명했었는데 지분 약 3,390만 주 정도를 매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약 이제 9억 9,800만 주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이제 보시면은 전체 주식 수량 대비해서 이번에 매각한 수량이 사실 3%? 그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 시가총액을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주가 탄력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스웨이 입장에서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나오던 시점에 투자를 추가로 이렇게 했었고, 경영 안정과 주가 상승 기여를 했었다라는 부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워렌 버핏이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뭐 만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점을 앞두고서 워렌 버핏의 원래 철칙은 사실 사후에 ETF 방식의 인덱스 투자를 조금 더 지향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특정 개별 기업의 주식 홀딩 수량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업계에서 이제 제트기 부족, 공급망 혼란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항공업계 수장들이 22일부터 프렘버그 에어쇼에 모여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에어버스가 생산량 목표 달성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보잉 대비해서 이미지가 높아졌음에도 보잉이 이제 수주 발주 물량을 사실 어떻게 보면 에어버스 측에다가 뺏기는 입장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1월에 737 맥스 제트기에서 도어 패널 날아가는 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신중한 태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버스가 사실상 이 주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걸 수주 공급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항공업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잉이 매출 손실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고 그만한 매출 수혜는 에어버스가 얼마만큼 수혜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에어버스 측에서의 실질 매출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등등의 PMI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렇게 두 건의 핵심 지표들이 있고 GDP 발표 QOQ 있기 때문에 수목금 기준으로 조금씩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블랙컨